가족 치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사가 있어요. 이 양반이 수만 명의 사람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에 자기 모습은 어딜 가고 특정한 가짜 말투 뒤로 숨어버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유형을 정리한 게 5가지 유형이 된다고 합니다.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 첫 번째 이 회유형은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기 자신을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안해 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죠. 비난형은 말 그대로 자신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대를 먼저 공격하는 말투입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세 번째 초이성형은 소위 감정을 배제시키고 차가운 논리나 원칙 뒤로 숨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라거나 데이터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산만형은 분위기가 안 좋거나 뭔가 좀 불리해지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해서 본질을 흐트리거나 장난질을 치는 경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치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병적인 가짜 말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늘 보는 유형의 말투가 아닌가요? 이걸 말의 유형만 보자면 병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우리가 늘상 마주하게 되는 말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난감한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성격이나 자기가 아는 바대로 이런 말투들을 선택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 반복이 되면서 성격처럼 굳어버린 경우도 있겠죠.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해보면 소프트 커뮤니케이션과 하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패시브 어그레시브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 즉 부드럽게 말을 한다는 거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라거나 우리 함께 고민해 볼까요? 하는 식으로 완곡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는 방식이겠죠. 하드는 말 그대로 딱딱한 말투겠죠.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을 하는 유형일 겁니다. 이거 10시까지 끝내야 됩니다. 아니 이건 틀렸습니다 같은 말투 말이죠. 어떤 결과나 성과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패시브 어그레시브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말투라고 합니다. 그래? 네가 워낙 바빠서 잊어버렸나 보네 하는 식인 거죠. 할 말은 다 하면서 화만 내지 않는 말투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봐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런 분류는 없지만 말투나 화법에 대한 표현은 있습니다. 교원영색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게 말은 번지르르 하고 달콤한 말로 사람을 홀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누런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어눌하고 어수룩하지만 솔직담백하게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공자님의 말씀에서 비롯됐죠. 또 직언이라는 건 딱 느낌이 오시죠? 꾸밈없이 사실 그대로 꽂는 말투. 그런데 저는 이 서양이 됐든 동양이 됐든 모든 말투가 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옳다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통 우리들은 사티어의 일치형이나 공자님의 누런 같은 것들을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관념에 빠진다는 거죠. 결국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게 옳다는 건 없다는 거죠. 그 유튜브 쇼츠에 보면 김창욱 강사가 나와서 비유를 하면서 남편한테 난 틀린 말은 안 한다면서 팩폭을 날리는 여성을 흉내낸 영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웃던데 저는 뭐가 웃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상대를 이겨먹기 위한 말투잖아요. 사티어의 분류로 치자면 비난형. 그런데 아마 처음부터 그런 말투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도 이런 말투를 썼다면 결혼까지 가지 못했겠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생활을 해가면서 하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남편 입을 닫게 만드는 게 하나 얻어 걸리고 그 말투로 굳어져 버린 거죠. 누군지 몰라도 저 여성분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면 다들 나랑은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마 본인도 그걸 알 겁니다. 그럼 왜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을 할까요? 어차피 나를 떠나지 못할 거라는 신뢰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보면 슬퍼집니다.
나를 가장 믿고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왜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한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건지 말이죠.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는다거나 내 말을 안 받아준다거나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저희 인생학교에서 말을 할 때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 뭐죠? 말은 하는 사람이 듣는 상대방이 이해가 되게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어쩌면 나는 그동안에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상대가 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해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내가 비틀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그 근기가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 갖춰진 바가 달라서 얼르고 달래야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드라이하게 팩트만 말을 해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곤란함을 회피하려고 딴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비율을 맞추는 말도 써야 하고요. 확실하게 팩트를 날리는 직원도 필요하고요. 또 따끔하게 비난의 말을 섞어서 써줘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두루두루 다 알고 있어야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따뜻하게 말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호한 거절의 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 모든 걸 다 잘 알아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이 열어서 거절도 잘 못하고요. 여전히 지랄 맞아서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대신 그 앞에서 웃으면서 비꼬는 듯 하는 말은 안 하죠. 그건 정말 영혼에 상처를 주거든요. 물론 제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지만 말입니다. 제가 못하는 말도 있어요. 교원영색, 이 뺀질뺀질한 말을 잘 못합니다. 말로 사람을 홀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저마다의 재주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재주가 없는 것뿐이고요. 또 성격상 안 맞아서 안 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대신 그것을 안 하고 못해도요. 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뚝심과 용기는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다 틀렸다 하는 생각의 틀에 묶이지 마시고 이 다양한 말투들과 화법들을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는 지혜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래나 저래나 가장 별로인 말은 책임 회피형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투나 글쎄 나도 잘 몰라 같은 말들 이런 건 글쎄요 이게 회피가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부딪히는 게 싫은 사람들.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이런 식이라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말이나 따뜻한 감정의 말이나 또 차가운 이성의 말이나 불같이 화내는 말이나 또 끈적끈적거리듯 치덕거리는 말이나 다 좋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쓰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내가 뱉은 이 말들은 이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고 결국 나에게 인과의 법칙을 따라 돌아온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책임 회피는 불가능한 꿈이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사실 무엇보다 가장 속편한 건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방법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화에서 들어주기만 해도 70%는 먹고 들어가니까요. 더군다나 이 속에 말들이 쌓여서 속병에 걸린 현대인들에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보살이자 성모 마리아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